이번엔 돌직구 강력반 세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자, 뭘까요? 결국 피해자가 어떤 사건일까요? 지난달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훔치던 남성 기억하십니까? 영상 보시죠.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남성이 이렇게 쏙 몸을 빼냅니다. 어휴, 이게 뭐예요? 아슬아슬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더니 3층 집의 베란다를 향합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남의 집 안에 재빠르게 침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였습니다. 당시 가스배관 등 지지대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구조였는데, 자, 이렇게요. 과연 이 남성 뭐 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을까? 집안 영상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베란다 문이 열리고 남성이 들어옵니다. 한 손엔 신발을 든 채 뭔가를 찾는 듯 집안 곳곳을 살핍니다. 옷가지를 뒤적거리더니 여성의 속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곤 차곡차곡 쌓아서 챙깁니다. 화장실로 추정되는 곳도 둘러보곤 빠져나갔다는데, 이 남성이요, 하루 동안에 무려 3차례나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범행의 정체 함께 살펴보시죠. 배 반장님, 이 남자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특수절도, 범죄는 특수절도인데 저거는 범죄 분류로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입니까? 물품 음란증이라고 합니다. 저거 속옷만 훔쳐간 거예요? 속옷을 훔쳐가는 거에서 훔친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냄새만 맡고. 냄새만 맡고? 예. 더 싫어. 그러니까 후각과 촉각의 각성 때문에 네. 드나들면서 하는 거고, 훔쳐가거나 훔쳐가지면 이제 증거가 남으니까 네.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죠. 약간 변태적인 성범죄입니까? 예, 성도착증이고요. 어. 성적 도착증이고, 저거는 물품 음란증인데, 저거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죠. 저렇게 공포스러울 텐데도 저 공포를 성적 도착증 환자들은 이겨냅니다. 이야. 그 감각적인 것이 더 역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걸 이겨내요? 예, 저 공포를 이겨내. 그러니까 보통 한 10몇 층도 손으로 올라갑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 손가락의 근육이 강합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범죄자들은 사실은 좀 오래 두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오래 가둬놓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저게 그 범죄의 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범죄 심리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 3층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그 냄새 맡으려고 목숨 걸고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있는 지금 두 자매, 그러니까 아는 두 분이 같이 자취하는 분인데, 그분들을 매일 관찰하면서 그분들과 마치 이제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다는 느낌. 아, 범죄의 타깃이 명백하게 있는 거군요. 예, 예, 있고 관찰했고. 불특정 뭐 집 예,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집도 한 3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관찰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마치 망상적으로 소유하겠다는 물품 음란증의 성도착 증세입니다. 결국은 이 피해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 자, 지난 11일에 구속영장이 반려됐고요. 지난 16일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지난 23일에 유치장 구치소 유치 신청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3차례나 뭔가가 기각됐는데 피해 여성들은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벌 받는 거냐, 사직서 제출하고 고향 가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다 번번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반려됐고 구속영장이 한 번 더 기각됐고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이 됐다? 좀 너무 황당하실 겁니다. 이 각각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고요, 법원 단계에서 반려가 됐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스토킹 관련된 접근 금지 그 이상의 일정 시간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위험 네네. 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는데 그것도 반려됐습니다. 왜 다 이렇게 다 풀어줍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물품 음란증이나 성도착증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일종의 냄새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공포스럽게 해도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집을 물리적으로 침입해서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건데, 이건 물리적인 공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의 법원은 이렇게 표현해 그런지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범죄자의 인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범죄 인권을 더 우선시합니다. 아하. 그래서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누가 하나 예. 죽어나가야지 우리가. 그래서 피해자들은 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범인이 판사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 안 하겠다고. 절대 안 하겠다.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못 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중간에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뭐 중간에 다른 어떤 주간 유치라든가 아니면 뭐 야간 유치라든가 아니면 뭐 뭘 채운다든가 이런 조금 좀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 그게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은 기각과 발부 둘밖에 없다는 것도 한계인데 아, 물리적인 형태의 공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많이 불만입니다. 네. 야, 이거 뭐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